안녕하세요. 7장 알고리즘은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고리즘 개념과 알고리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렬과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주어진 숫자를 통해서 정렬하는 방법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입니다. 학습 내용은 정렬 알고리즘과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검색한다고 했을 때 그 상품을 검색할 때 상품에 대한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지, 가격 순으로 보일 것인지, 아니면 브랜드 순으로 할 것인지, 인기 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일 순으로 할 것인지 정렬을 한 후에 보여주게 됩니다. 즉 n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기준에 맞게끔 정렬해서 출력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때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정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제로 화면에 노트북 목록을 표시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자료 구조에는 리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정렬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높은 가격 순으로 이렇게 소트를 해서 목록을 본 거죠. 다음은 구글 행아웃에 대한 예제입니다. 구글 행아웃을 통해서 상대방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통화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음성과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저장 공간을 줄이고 그리고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압축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그 압축 알고리즘에는 반복 길이 코딩이라든가 허프만 코딩 그리고 보관법 등과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예제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자동차로 충북대에서 N서울타워까지 가는 길을 찾아서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경로 검색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검색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자료 구조는 그래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그 가장 짧은 경로는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단 경로 알고리즘에는 대표적인 게 다이스트락 알고리즘, 벨먼포드 알고리즘, 에이스트 알고리즘, 프로이드 와시얼 알고리즘 등이 있는데요. 그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길찾기, 네이버에서는 길찾기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지정을 하고 길찾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최단 거리로 할 건지, 그죠? 아니면 이제 최단 거리로 보통을 하겠죠. 여기에다가 옵션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까지 포함을 해서 최단 경로에 여기 보면요, 최단 경로의 시간까지 단축이 되는 그러한 경로를 찾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중간 지점에 대한 그죠? 이러한 정보들, 지역 정보에 대한 정보, 노드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자료 구조에다가 넣고 여기에 거리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넣고 여기서 최단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좀 전에 쇼핑몰 상품 검색에서 사용된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은 n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를 사용자가 지정한 기준에 맞게끔 정렬하는 것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는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컴퓨터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숫자와 그죠? 순서나 어휘의 순서로 정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5명의 키를 순서대로 정렬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죠?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정렬하는 거 우리는 오름차순 정렬하고 어센딩 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거에서부터 작은 순으로 정렬하는 거를 내림차순 정렬 또는 디센딩 소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정렬 알고리즘에는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 병합 정렬, 힙 정렬, 퀵 정렬 등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3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배열에 정렬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었을 때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데이터와 마지막 데이터
초기 상태 있으면 첫 번째 상태 여기 데이터에서부터 끝까지 얘를 비교합니다.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을 여기 둘이서 수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수합이 된 겁니다. 가장 작은 최소값을 이렇게 가장 작은 값을 수합을 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비교를 다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이렇게 수합을 하게 되죠. 두 개는. 세 번째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세 번째로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가겠죠. 끝까지 가게 되면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게끔 되는 것을 우리는 선택 정렬이라고 합니다. 흐름도로 선택 정렬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흐름도를 우리는 플로우차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처리, 이건 판단, 그죠? 그리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흐름을 표시합니다. 데이터 3, 5, 2, 1, 4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컴퓨터에서는 우리 순서를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인덱스 값을 줘서 순서를 정하고요. 요거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x 값에는 뭐가 들어가요? 0이. 그리고 x는 0은 5보다 작죠. 참. 민값에 x값을 대입하라 했으니 민값에는 0이 들어가겠죠. y에는 뭐가 들어가요? 1이 들어가겠죠. x 플러스 1 했으니까 y는 5보다 작아. 1은 5보다 작은가요? 참. 그러면 데이터의 0번째는 뭐가 들어있어요? 3. 그리고 데이터의 첫 번째는 5가 들어있죠. 3하고 5 두 개 비교했을 때 3이 5보다 커요? 아니죠. false. y는 그러면은 y는 y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y는 2가 되죠. 다시 올라갑니다. 2가 5보다 작죠. true. 그러면은 민값에는 0이 들어있으니까 3, 그죠? 0이 들어있고 y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 값을 비교했을 때 3과 2는 비교했으면 어떻게 해요? 얘가 더 크죠? true. 그러면은 y에 있는 값을 그죠? 민값에다 넣으라는 거죠. 민값은 뭐가 돼요? 2가 되고 y는 y 플러스 1 했으니까 y는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3은 5보다 작죠. true. 여기에 민값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2.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2는 세 번째 인덱스에 들어있는 1보다 큰가요? 예, true. 그러면은 y에 있는 3을 민값에다가 넣겠죠. 그러면은 민값에는 뭐가 들어가요? 3. y는 y 플러스 1 했으니까 y는 4가 되죠. 네. 그러면은 얘가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y는 4가 됐으니까 올라가서 4는 5보다 작죠. true. 민값에는 3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인덱스에는 뭐가 있어요? 1이 들어있죠. 1하고 4하고 비교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더 커요? 아니죠. 그럼 false, y는 y 플러스 1에서 y는 뭐가 돼요? 5가 되죠. 5가 되면은 y는 5는 5와 같은 거지 작지 않잖아요. 그럼 false하고 민값에 뭐가 들어있어? 3이 들어있고 x값은 뭐예요? 0이죠. 0하고 3하고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번째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게 0번째로 오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4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1에서 여기 첫 번째와, 그죠? 0번째와 그 네 번째, 그죠? 여기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이 수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번엔 뭐예요? 5를 이용해가지고 끝까지, 그죠? 비교해서 작은 값과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2, 5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3, 4가 될 거고. 다음번에는 얘를 또 가지고 세 번째 거 가지고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을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1, 2, 3, 5, 4가 될 거고. 다음번에는 얘 가지고 비교하게 되면은 1,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될 겁니다. 다음은 선택정렬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으로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diff라고 하는 거는 함수에 해당되는 거고요. 얘랑 이렇게 한 쌍입니다. 파이썬은 그 들여쓰기, 내어쓰기,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여기 보면요, 이렇게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일정하게 맞아져야 되는 겁니다. 언어가. 그래서 문법이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는 게 맞춰서 써야 되지, 여기서 한 칸에도 들여쓰기를 더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그램 언어는 엄청 간단한 인터프리터 언어이기도 하고 컴파일 언어, 그러니까 한 라인씩 해석도 되고요. 기계어로 한꺼번에 다 번역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diff 해가지고 selection sort라고 하는 f of x라고 하면 함수잖아요. 여기 함수예요. f 그리고 x.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로 넘어가는 거고요. i는 0 그리고 y를 반복하라는 거죠. 이 부분이 아마 실제 앞에서 봤던 프로차트에 있는 프로그램을 언어로 이렇게 구현을 한 거고요. 여기 보니까 데이터는 어레이라고 해서 180에서 그죠? 188까지 데이터가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데이터가 그죠? 이렇게 있는 거고, 이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셀렉션 소트라고 하는 함수, 그죠? 함수를 내가 이렇게 호출을 한 겁니다.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어레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x라고 하는 변수로 저장이 돼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아까 했던 프로그램 정렬을 하게 되면 얘는 여기 프린트 결과를 보면요. 제일 작은 163, 그죠? 172, 아니요. 사이에 여기 들어가네요. 169가, 그죠? 네, 169, 172, 175, 그 다음에 180, 186, 188 이런 식으로 어센딩 소트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언어는 지금 뭐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파이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 건데요. 버블 정렬은 정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인접해 있는 것끼리 서로 비교해서 크기가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크면은 교환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5214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두 개를 비교해서 이게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크면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3하고 5는 그죠? 3이 더 작으니까 바뀌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5하고 2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니까는 5보다는 2가 앞에 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수합을 합니다. 다시 5하고 2라고 비교했을 때 5가 뒤에 있으니까 가고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맨 끝에 그죠? 여기 보면은 맨 끝에 5가 이렇게 정렬이 될 겁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여기 정렬이 되어 있는 이 값을 가지고서 하겠죠. 두 번째는 3하고 2하고 크기가 틀리니까 얘가 정렬 여기서 수합이 되겠죠. 2, 3으로. 3하고 2하고 있으면 1, 3으로. 그렇죠? 3하고 4는 바뀔 게 없죠. 그러면은 2, 1, 3, 4, 5. 여기서 뒤에 부분이 정렬이 될 겁니다. 다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렬하면 2하고 2를 비교했으니까 얘가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1, 2, 3. 그러면은 이렇게 바뀔 거고. 비교해서 바뀐 게 없으니까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n-1까지 반복을 하게 되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다음 예제는 흐름도를 이용해서 버블 정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데이터를 얘를 A라고 준 거죠. 여기에서는 픽스하기를 컴퓨터가 원래 디폴트로 하게 되면 0번째부터 시작이 되는데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는 값으로 이렇게 임의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i는 1서부터 4까지, 그죠? 4까지, 1서부터 4까지 증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얘도 5-i까지만이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 i까지죠. 그러면은 i가 1일 때 j는 어떻게 돼요? 얘는 1만큼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4만큼 반복을 하면 되는 거죠. i가 1이니까. 그래서 여기 j가 1일 때, 그죠? j가 1일 때 j1과 2에 있는 거. 첫 번째와 두 번째 걸 비교한 거죠. 그래서 비교해서 두 개, 앞에 있는 3과 5가 그죠? 더 크냐? 라고 하면 아니죠. 넘어가죠.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j가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로 3, 5, 2, 1, 4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j가 2가 되면은 이 두 번째와 그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게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대요? 템프 해가지고 3,
내려오고 그저 있는 것을 두 번째 여기에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와 수 번째 거를 수합을 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해가지고 2와 5, 그죠? 1, 4. 그래서 이 두 개가 수합이 됐죠. 근데 J가 3이 되면은 얘네 둘이 비교하는 거죠.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러면은 3, 2, 뒤에 있는 게 더 크니까 또 수합이 되겠죠? 1, 5, 4. J가 4일 때. J가 4일 때는 어떻게 돼요? 3, 2, 1, 5, 아니 4, 5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4가 됐으니까 이제 올라갈 겁니다. I가 뭐가 돼요? I가 2가 되고 J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 세 번까지만, 3까지만 비교를 해야 되겠죠? 3까지만 갑니다. J가 1일 때 얘네 둘이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더 작으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합을 하는 거죠. 2, 3, 1, 4, 5. 다시 J가 2가 되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 또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은 2, 1, 3, 4, 5가 될 겁니다. J는 3이 되겠죠. 3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3하고 4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2, 1, 3, 4. 안 바뀌고 그냥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J는 3까지 다 돌았으니까 I가 다시 3이 되겠죠. I가 3이 되면 J는 다시 1이 되고, 그죠? 3-1이니까 얘는 두 번까지만 돌면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두 개가 비교했을 때 얘가 앞에 왔죠? 그럼 1, 2, 3, 4, 5. J는 2가 되죠. 여기 2까지 되니까 다시 1, 2, 3, 4, 5. 해가지고 이게 정렬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돌고 나면은 1, 2, 3, 4, 5로 어센딩 소트가 되고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그러한 법을 정렬에 대한 프로타트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블 정렬 알고리즘이 그 프로그램 언어인 파이썬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프 해서 여기까지가 버블 소트 알고리즘에 대한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요. 여기 배열 어레이라는 값에 180, 175, 186, 172, 163, 169, 188 데이터가 들어있고 여기 버블 소트를 호출을 하죠. 뭐를? 이 데이터를 넣어서 올라가면 여기다 대입을 하고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AR이라고 하는 이제 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180부터 184까지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고 얘는 인덱스가 아까부터 0, 1, 2, 3, 4, 5, 6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까지 해서 데이터가 7개가 들어있죠. 요건 데이터 개수에 반환하게 되는데 7, 마이너스 1이니까 6. 그러니까는 i는 6서부터의 시작이에요. 6서부터 0까지 마이너스 1씩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i는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수압도에다가 false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하고 j는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요. 여기 i 값이 6이죠. i가 0부터 6까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j가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j는 0이가 되겠죠. j 0이 되면은 여기 0번째와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 0번째와 첫 번째를 비교했을 때 0번째와 첫 번째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냐?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얘를 둘이 0번째에다가는 첫 번째 데이터를 첫 번째에는 0번째 데이터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0번째 거를 첫 번째에다가 첫 번째 거를 0번째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 쌍이에요. 수압도에다가 추료를 넣고 이렇게 값이 하나가 증가되죠. 그럼 J는 1이 됩니다. 그럼 J가 1이면은 1이고, 그죠? 2일 때. 그러면 여기 1이고 2죠. 얘네 둘이 비교를 해서 얘가 더 큽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 만족하지 않을 때는 그냥 바로 폼으로 올라가죠. 그럼 J가 2가 됩니다. J가 2가 되면은 2하고 얘가 2고 얘가 3.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하겠죠. 그러면 186이 172보다 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는 두 개가 이렇게 수압이 자리를 바꿔서 수압이 되겠죠. 그리고 수압도에 여기 추론값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수압이라는 것은 값을 교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압이 됐다라는 뜻이고,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J가 3이 되겠죠. 3이 되면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러면은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비교가 되겠죠. 두 개가 비교를 했을 때 첫 번째 게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큰가요? 크죠. 그럼 다시 여기를 시행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네 번째 거를 세 번째 거를 네 번째에다가 교환을 해서 이렇게 수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수합대에 축을 놓고 올라가겠죠. 그럼 J가 뭐가 돼요? 4가 돼요. 그죠? 그러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비교하겠죠. 그러면 얘가 네 번째고, 얘가 다섯 번째죠. 두 개 비교했는데 얘가 더 커요. 그죠? 그러면 얘도 또한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겠죠. 수합이 일어나면서 값이 뭐가 돼요? J는 5가 되겠죠. 5가 되면은 여기 비교를 하겠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비교해서 여기 보니까 얘가 더 커요? 아니죠. 그럼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 여섯 번째가 되겠죠. 여섯 번째는 그냥 이제 올라가고, 다음 여기 문장이 이 문장을 실행을 할 겁니다. 만약에 수압도가 그죠? false면, 그죠? 이 값을 negations에서 false냐? 그러면 아니죠. true죠. 그러면 얘가 여기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i가 한번 6에서 5 마이너스 1 했으니까 5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돌아온 거를 지금 작업한 거를 쭉 반복을 하게 되면은 여기 163부터 188까지 이렇게 어센딩, 오름차순 소트가 될 겁니다. 다음은 삽입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정렬은 첫 번째 인덱스 값을 정렬이 되어 있는 배열의 첫 번째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인덱스로, 인덱스 값으로 이동을 해서 이전의 인덱스 값과 비교하여 이전 요소가 그 값이 더 큰 값이면 그 값을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환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해당 위치에다가 삽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인덱스까지 이동을 하면 정렬이 완료가 되는데, 이 삽입 정렬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자신보다 앞에 있는 원소가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서 삽입하는 정렬을 우리는 삽입 정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를 보면 첫 번째 얘가 정렬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0번째에 있는 첨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첫 번째 기준에 다음에 있는 거를 값을 보고 앞에 거랑 비교를 해서 앞에 게 더 크면은 해당 위치에 있는 값을 찾아서 앞에다가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한 칸 시프트가 일어나겠죠. 시프트하고 해당 칸에다가 이렇게 1이라고 하는 값을 넣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0번째 거니까 첫 번째 거 했고, 그럼 두 번째 거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두 번째 인덱스에 이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하죠. 얘랑 비교해서 큰가 작은가. 1보다 2가 크죠. 내비두고 다시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5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5보다 더 큰가 얘를 시프트하고 얘 사이에다 넣을 겁니다. 0을 거기다가 시프트하면서 이제 그죠? 값을 2를 삽입을 하겠죠. 그럼 첫 번째 1, 2 그리고 기준이 되는 이제 3을 가지고서 비교를 하겠죠. 3을 볼 때 얘랑 비교해서 앞에 게 그러니까 내비두고 다음에 비교해서 다음에 비교했을 때 작으니까 얘를 시프트하고 그 사이에다가 3을 인서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그죠? 0, 1, 2, 3, 4 네 번째 인덱스의 값에 마이너스 1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가 첫 번째 거랑 비교해서 더 커요. 그러면 얘도 시프트가 나고 얘도 시프트 한 칸씩 이동을 하고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1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 삽입 정렬은요, 데이터 하나씩 밀려나기 때문에 데이터 그 배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삽입 정렬입니다. 다음은 삽입 정렬을 흐름도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 데이터 6개를 준비를 했죠. 그래서 5부터 6까지 데이터 값을 만들고 i는 1서부터 5까지 1씩 반복하면서 도는 거죠. 그래서 i는 1이 되고
키에다가 첫 번째 해당되는 i, 그죠? 1값을 대입을 한 거고요. j는 i-1이니까 1을 했으니까 j는 0이 되는 거고요. j는 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네. 키값이 뭐예요? 1이고. 그죠? 0번째 해당되는 값이 5예요. 1이 5보다 큰가요? 네. 그러면은 0번째, 그죠? 0번째에 있는 값 5를 첫 번째에다가 대입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5, 5, 2, 3, 마이너스 2, 6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j는 j-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0 마이너스 1이니까 j가 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아니요. 그러면 키에 있는 값이 뭐예요? 1이죠. 1을 j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이 되겠죠. 0번째에다가 키값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와 1이 수합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쭉 하고 오다가 i가 4가 되면은 그러면은 0, 1, 2, 3, 4가 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이제 키값에 마이너스 1을 넣고요. 그죠? j는 i-1이니까 4-1을 했으면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j가 0보다 크거나 같죠? 네. 여기에 키값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야 여기 있는 세 번째 있는 5를 비교를 해서 얘가 더 큰가요? 마이너스 2보다 5가 크죠? 네. 그러면은 여기 j의 세 번째 5, 그죠? 얘죠. 5를 어디? j 플러스 1 여기에다가 네, 저장을 하고 올라가죠. 그러면은 j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 j가 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올라가서 j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 마이너스 키값보다 2가 여기 두 번째 뭐가 있어요? 0, 1, 2, 3이잖아. 3이 마이너스 2보다 크죠? 그럼 yes. 그러면은 여기에 두 번째 있는 3 그죠? 여기 3에 있는 값이 어디로 가래요? j 플러스 1인 여기 값에다가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다시 한번 j가 1이 되면 어떻게 해요? 네, 첫 번째 있는 이 값이 여기 다시 여기다 저장이 됐고, 그죠? 다시 1이 돼서 그 값을 저장하면 이렇게 될 거고, 0이 되면은, 그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j가. 그러면은 올라가서 키 값이 여기에 삽입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까지, 5까지 정렬이 됐겠죠. 다시 한번 돌게 되면은 여기 한번 더 돌아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얘는 크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부터 6까지 어센딩 소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삽입 정렬을 프로그램 언어인 파이썬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인서션 소트, 그죠? 삽입 정렬을 불러서 이 데이터 값을 넣어서 정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AND는 1서부터 어디까지 배열의 크기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i는 첫 번째 1이 되겠죠. 1은 0보다 크고, 그죠? 크고 여기 i-1이 0번째랑 그죠? 첫 번째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어떻게 하래요? 첫 번째 있는 거를 그죠? 0번째에다가 그리고 0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첫 번째로 바꾸고 여기에 i 값을 감소시키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소트가 되겠죠. 마이너스 2, 1, 2, 3, 5, 6 값이 정렬이 돼서 모니터로 출력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탐색 알고리즘은 정렬 알고리즘만큼이나 컴퓨터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탐색 알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은 우리는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순서화된 리스트 또는 비순서화된 자료 구조에서 어떤 대상, 원소, 그러니까 즉 값 또는 그 위치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알파벳 순으로 정렬된 5명의 이름을 탐색한다.
탐색은 보통 전제 조건이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탐색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이든, 다니엘, 제임스, 존, 로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때요. 이때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을 있는지 없는지 탐색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몇 번째에 위치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탐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숫자 탐색, 이진 탐색, 해시 탐색, 이진 트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탐색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선 이번 시간에는 숫자 탐색과 시퀀서 서치와 그 다음에 이진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탐색은 찾고자 하는 숫자와 대상 카드의 숫자를 처음부터 하나씩 비교해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가장 라이브한 서치 방법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1, 2, 5, 7, 8, 10, 11, 12, 29, 81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데이터로부터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찾아간다고 할 때 7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1하고 7하고 같은지 2하고 7하고 같은지 7하고 5하고 같은지 7하고 7하고 같은지 이렇게 찾아내면 끝내는 거죠. find하고. 다음은 숫자 탐색 알고리즘을 흐름도로 표현한 겁니다. 시작하고 데이터 10개를 준비했죠. 1서부터 81까지. 그래서 0번째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그래서 10개의 데이터를 준비하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7이다. 그죠? 일곱 번째 거죠. 0번째에 그죠? i 값을 0번째 넣으면은 a의 0번째에는 뭐가 있어요? 1이 들어있죠. 그래서 7하고 1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비교해서 같으냐? 아니죠. 그러면은 i 뿔뿔 하면서 i가 1이 되겠죠. 그리고 i가 10보다 작죠. 네,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얘가 2하고 7하고 비교를 하겠죠. 비교를 해서 같으냐? 아니죠. 그러면 다시 i가 2가 되면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7하고 5하고 비교하고 7하고 7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찾았죠. 그러면은 키값과 여기 해당되는 세 번째 해당되는 값이 찾게 되면 네에서 파인딩 찾았다라고 하고 결과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숫자 탐색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머 언어 파이썬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퀀설 서치라 해서 숫자 탐색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데이터 준비하고 탐색하고자 하는 숫자 그래서 프로그램 호출을 하죠. 이 데이터의 어레이에다가 데이터 값을 이렇게 7을 넘기면 ARR에 데이터의 값이 들어가고 7에 KN7이 들어가죠. 이 배열의 길이 크기는 10이 되는 거니까 for i는 0부터 10까지 반복을 하는 건데 여기 7이죠. 7이 0번째 있는 것과 같으냐? 아니죠. 두 번째 거랑 비교해도 얘는 같지 않고 세 번째 있는 것과 비교해도 같지 않고 네 번째 있는 것과 비교를 하니까 어때요? 같아요. 그럼 얘는 인덱스가 0, 1, 2, 3이죠. 그러면은 이 비교하면서 해당되는 i 값 3을 호출하고 find에다 대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find가 -1과 같지 않다. 그럼 finding 탐색 성공한 거죠. 발견을 한 거. 그렇지 않다면 탐색 실패.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은 세 번째 있는 7을 탐색했기 때문에 find 출력하고 종료를 할 겁니다. 다음은 이진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탐색은 대상들이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서요. 첫 번째 이 중간값의 이치를 찾아서 찾고자 하는 값이 그 중간값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있다면 뒤에 나머지 부분에 제외하고 앞에 부분에 남은 부분들에서 다시 중간값을 찾아 확인하고 이와 같이 이렇게 반씩 계속 줄여나가면서 원하는 중간값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진 탐색이라고 합니다. 다음 예제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34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쭉 있는 데서 34를 찾으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중간값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 그리고 마지막 인덱스 값을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은
7이 되겠죠. 7에 20, 네, 7입니다. 그래서 34와 27을 비교해서 앞인지 뒤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더 크다면 앞에 있는 것이 예, 이렇게 제외를 하고 뒷부분에 있는 데이터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값이 같다면은 미들로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뒤에 있는 부분만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그죠? 제일 낮은 인덱스와 마지막 인덱스를 두 개를 더해야 되죠. 그러면은 8 더하기 15 23이네 그죠? 2로 나누면 11이 되겠죠. 중간값을 찾아요. 38하고 그죠? 38과 34를 비교하게 되면은 34가 더 작으니까 뒷부분을 다 무시하고 나머지는 부분을 또 하겠죠. 그래서 제일 낮은 8과 가장 큰 10을 더해서 1을 나누게 되면 얘는 9가 되겠네. 그죠? 그럼 얘가 중간값이 되겠죠. 나머지 30과 34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니까 앞에 부분은 무시하고 뒷부분만 남기겠죠. 그래서 9하고 해서 10하고 더하면은 19가 되겠죠. 이거 얘는 중간값이 뭐 할 것도 없고 남은 게 얘만 남은 거죠. 그래서 미들값 34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죠. 다음은 이진 탐색의 표현을 흐름도로 한 것입니다. 시작, 그래서 A 10개의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찾고자 하는 값치를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 0번째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아홉 번째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로 값은 0이 되고 하이 값은 9로. 그래서 로 값이 하이 값보다 작으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0하고 9까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4가 되니까 여기에 7과 그죠? 4에 해당되는 8 값이 같은지 보는 거죠. 같지 않으니까 7이 8보다 작은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작죠. 그러면은 하이 값이 여기 하이 값이 미들 값보다 중간이 되겠죠. 그죠? 앞에 값 1이 마이너스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0부터 3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값은 0이고 하이 값은 뭐예요? 3이죠. 그러면은 작으니까 네. 그럼 0 더하기 3 하면은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이 되는 거네요. 그죠? 미들 값이 1이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고 2하고 7하고 비교했을 때 그죠? 얘는 2하고 비교할 때 같지 않죠. 2는 7은 2보다 작은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 앞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여기에서 5하고 그죠? 여기 로 값을 미들에 중간값 플러스 1 했으니까 여기에 로 값이 2가 될 겁니다. 올라가서 로 값이 2고 그죠? 하이 값이 3이니까 3이죠. 2하고 3하고 더해서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5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죠. 그러면 이 7과 여기 해당되는 2에 해당되는 값에 7이 같은가? 네. 그럼 탐색 성공 종료.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겠죠. 다음은 이집 탐색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언어 파이썬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이너리 서치 이진 탐색에 대한 알고리즘이 되고요. 데이터 준비하고 함수로 줄였죠. 데이터 값과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넘겨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ARR에는 이 데이터 값이 들어가고 이 키에는 7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0이죠. 배열의 0번째부터 9번째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10개 그죠? 10에서 마이너스라니까 9. 그래서 두 개 비교해서 0하고 9하고 작거나 같으니까 실행이 되겠죠. 0 플러스 9 하면은 이들의 4. 그러면은 4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0, 1, 2, 3, 4. 그러니까 8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8과 여기 내가 찾고자 하는 7을 비교해서 만약에 그죠? 같지 않죠? 그리고 여기 7과 8이 더 큰가요? 라고 하면은 여기 하이 값에 그죠? 중간값 뒷부분은 다 남기고 앞부분 여기까지 여기에 마지막 값 하이 값으로 저장을 하고 앞에 있는 값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이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죠. 로 값은 뭐예요? 0이고 하이 값은 아까 4 여기에 그죠? 중간값 4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얘가 3이 되겠죠. 그러면 0 플러스 3 하면은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2가 중간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두 개 7하고 2하고 중간값이 아니니까 7이 2보다 작은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 로 값이 미들 값은 요거보다 하나 중간 그죠? 더해져서 얘가 기준이 되겠죠. 여기 로 값이고 여기에 하이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0, 1, 2하고 4하고 더해지면은 6이 되니까 3이 그죠? 3이 중간 값으로 오면서 파인딩이 되겠죠. 다음은 퀴즈 문제입니다. 앞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풀어보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 알고리즘의 세 번째 파트인 알고리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